드디어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면 중에 하나죠. 자, 이 대시보드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모든 설정들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 같이 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접기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캘린더 기능 넣어놨고요. 일정에서 했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부터 제거까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글씨 크기가 좀 작다 하시면 글씨 크기 여기서 늘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로 돌아가기나 뭐 달로 이동할 수 있고, 캘린더 역시도 여러 캘린더를 추가하여 보고 싶은 것만 체크해서 볼 수도 있고, 학사 일정 역시도 이렇게 체크 해제하여 보고 끄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학사 일정인데요. 이 학사 일정 탭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지만 이미 달력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일부러 끄거든요. 여기에 있는 위젯들은 다 추가 제거가 가능한데요. 추가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제거. 자, 다시 만들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월간 학사 일정 누르시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없애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저는 월간 학사 일정은 좀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뭐 캘린더 부분은 할일에서 사용했던 캘린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날짜, 뭐 여기 날짜나 시간, 12시간과 그냥 24시간 형태로 볼 수 있는 형태 클릭할 때마다 여기는 날씨, 지역 고를 수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D-Day였습니다. 그래서 D-Day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D-Day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정에서 다뤘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시간표. 자, 시간표는 개인 시간표 아까 입력하셨던 부분이죠. 여기에서 바로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다음에 학반 시간표. 요거는 IS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따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찍어보시면 즉각적으로 반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난 학반 시간표는 필요 없다 하시면 학반 시간표는 끄시고, 그다음에 나는 학생별 개별 시간표가 필요하다 하시면 찍으시면 학생 개별 시간표를 언제든 바로 그 자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면 똑쌤 1, 2, 3, 4 해서 그 번호에 맞는 학생의 시간표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담임선생님들,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들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니까 학생 시간표는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별 시간표 역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별 시간표는 입력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 두 개씩밖에 안 보이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교사 시간표가 뜨는데요. 교사 시간표를 이제 보는 이유는 특히 제가 교시계로 있기 때문에 수업계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이 어디 수업 들어가셨는지 빠르게 검색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입력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사실 프로그램 켜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인 알림이라든가 뭐 컴시간 알림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바탕화면에 항시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표를 개인, 학생, 교사 이렇게 두고요. 실제로 개인 시간표는 놓지 않습니다. 개인 시간표는 지워놓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제 이름을 미리 해놓으면 되니까요. 제 이름을 해놓고 평상시에 제 이름을 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빠르게 다른 선생님들 이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있던 게 메모였죠. 메모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모에서 했던 것들이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새 메모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화면의 위치라든가 크기 조절은 요 위에 있는 대시보드 배열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셔가지고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끝났다면 그래서 대시보드 고정 눌러서 고정하시면 되고요. 메모 역시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뭐 글자 크기, 뭐 아니면 색상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사진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를 키신 다음에 뭐 아이들과 찍으신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예쁜 우리 아이들 혹은 집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사진을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 배경화면 이쁘게 꾸미실 때 이렇게 사진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쁘게 편집을 하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그죠? 사진도 들어가니까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메모 꼭 하신 다음에 요 고정을 다시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메모 창이었고요. 급식. 네, 아까 있었죠? 급식 찍으시면 오늘 날짜 이렇게 급식이 뜨고요. 밑으로 내리면 저녁 있는 날은 저녁.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옆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이렇게 한 번에 점심 저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기마다 반응형으로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선생님들께서 세팅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연락처 있죠, 연락처. 자, 선생님한테 어떤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서 바로 시간표를 찾고 선생님 전화번호를 봐야 되는데 보통 내선 번호를 보죠. 그러면 내선 번호를 출력해 놓고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 놓고 보시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찾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교사 연락처와 학생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럼 요 아래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시면 교사 연락처 홍길동 1번, 홍길동 1 선생님의 시간표를 보고 바로 홍길동 선생님께 전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여기 지금 입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홍길동 입력하면 여기 내선 번호 뭐 얼마 어디 누구 담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나는 1담임이 누군지 갑자기 궁금하다. 그래서 담임 입력하면 네, 요 지금 입력 안 돼 있으니까 안 뜨는 거지만 담임 선생님이 입력돼 있는 그 선생님은 뜰 겁니다. 그래서 뭐 내선 번호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찾거나 아니면 부서명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입력하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교사 연락처를 빠르게 찾아서 연락을 드리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락처를 옆에다가 교사 시간표 옆에다가 이렇게 두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업무자료는 그냥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뭐 자주 들어가는 탭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빼놓진 않았고요. 사실 여기서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는 북마크에 이미 등록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마크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북마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이거 너무 크니까 저는 이렇게 작게 보통 봅니다. 하나 단위로 이렇게 해놔서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를 미리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으시면 뭐 업무 포털이나 나이스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로그인을 자동 로그인 하기 때문에 딱히 해놓진 않지만 나는 자동 로그인 기능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북마크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북마크였고요. 계산기는 따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현재 요 이제 위젯들이고요. 요 빈 공간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왜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 제가 요 공간에 빈 공간을 넣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옮기려고 하면 밑으로 안 가거든요. 이게 밑으로 안 갑니다. 그렇죠? 위에부터 차례대로 쌓이는 구조라. 그래서 이땐 빈 공간을 누르시고 요 대시보드 고정을 푸시면 안 보입니다. 이게 대시고정 편집을 누르시면 빈 공간이 떠요. 빈 공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실제로 끄면 빈 공간 보입니다. 전 여기다가 뭘 갖다 놓냐? 아이콘을 갖다 놓습니다. 아이콘.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 안 보이시죠? 그죠? 이게 아직 위젯 기능을 안 켜서 그런데요. 위젯 기능을 키면 요게 배경화면으로 깔립니다. 배경화면 쪽으로. 데스크탑 캘린더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위젯으로 깔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요 정도만 하면 위젯이 아닙니다. 위젯은 반드시 이제 뒤에 깔리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위에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배경으로 깔립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 이렇게 네, 폴더들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들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저는 여기다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배경화면처럼 있는 거라 윈도우 D를 누르면 바로 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D 눌러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걸 듀얼 모니터 쪽에 띄워가지고 항시 이 상태에서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뭐 교사 연락처 바로 여기서 검색 가능하고 네 바로바로 뭐 급식 정보 확인 가능하고 그쵸? 확인 가능하고 할 일 편집 가능하고요. 그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요 위젯 기능이 좀 핵심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젯을 다시 끄면 이렇게 맨 위에 진짜 프로그램처럼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대시보드 화면이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차차 다른 기능들을 계속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필수적인 기능들,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기능들만 빠르게 좀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마다 업데이트 노트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여기 고객센터 통해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구현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